불하 블루진입니다. 저는 지금 스타모빌에서 제작한 르노마스터 기반의 캠핑카 안에 앉아 있습니다. 이 캠핑카는 중고로 판매 중에 있는 캠핑카고요. 중고차 딜러 일을 10년 이상 하신 장 팀장님이라는 분과 우연찮게 기회가 되어서 함께 협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서 차박에 대한 붐이 확 올라가면서 되게 많은 차들이 개조되어서 시장에 나왔는데 그 차들 중에서 일부는 다시 중고로 판매가 될 예정이거든요. 내가 세미 캠핑카로 개조를 했는데 그 차를 팔아야 한다라고 하면 중고 캠핑카를 판매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중고 캠핑카를 판매하시려는 분에게 그 차를 받아와서 장 팀장님이 차를 살펴보고 저는 캠핑카를 살펴보고 저는 이렇게 또 리뷰 영상을 찍어서 차를 판매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직접 판매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저는 리뷰만 찍을 뿐이고 저에게 어떤 금전적인 이득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차를 구경하고 싶으신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장 팀장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또 세미 캠핑카 같이 개조된 캠핑카 차량을 판매하고 싶으신 분 역시 장 팀장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스타모빌에서 제작한 르노마스터 캠핑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서 그 특징 먼저 간단하게 언급하고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차량 개발이 2021년에 됐는데 연식이 그 전 연식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한마디로 지금 2022년 1월이니까 만 1년이 되지 않은 차고요. 차량 원래 렌트카에서 갖고 있다가 이번에 장 팀장님 매입을 하게 되었고, 렌트카에서 갖고 있었으면 사실 차를 험하게 다뤘거나 차량 상태가 안 좋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차가 3인승 모델이에요. 렌트카에서 야심차게 3인승 모델을 가져왔는데 막상 가져와 보니까 캠핑카 렌트는 보통 4인승, 5인승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렌트카 회사에서 가만히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운행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래서 차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키로수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가격인데요. 르노마스터 신차를 옵션 포함해서 약 3,600만원에 구매하셨고 캠핑카 개조하면서 총 든 금액이 6,600만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현재 판매하는 금액은 5,400만원입니다. 이 차를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신차 캠핑카와 중고차 캠핑카 무엇이 다른가 하면, 신차 캠핑카는 구매하실 때 옵션을 조금 더 추가를 하실 수 있고 약간의 수정도 하실 수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건 안 된다 하더라도 중고차 캠핑카는 그런 옵션은 건드릴 수가 없고, 지금 새 차를 신청해도 차가 나오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개조하는데도 최소 3-4주 또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중고차는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보실 때 이 정도면 되겠고, 이 정도는 내가 보수를 하거나 원 제작사인 스타모빌을 찾아가서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의 옵션에 대해서는 먼저 자막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상세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이 운전석입니다. 운전석에 탑승 한번 해볼게요. 야, 이게 트럭이어서 높아. 시동을 켰습니다. 계기판을 보면 지금 보이죠? 키로수. 운행 거리가 이렇게 짧다 보니까 차량의 내장재라던가 이런 가구들 느낌도 거의 새 차처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여기에 베바스토 구성 히터 컨트롤러가 이렇게 운전석 앞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면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꺼두고, 밖에는 도메틱 어닝이 달려 있습니다. 어닝을 제외하면 외부엔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외부 한전 인입구라고 하는데 220V를 외부에서 꽂아서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인버터 대신에 한전 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수통에 물을 넣는 청수 인입구예요. 키로 돌려서 빼서 청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달려있더라고요. 차량 밖에서 안을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아늑하면서도 넓어서 전혀 답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고, 디자인도 꽤 예뻐요. 그리고 입구에 보시면 두 가지 기능이 보이는데요. 한 가지는 어닝 등이네요. 어닝 등이고 밝기 조절도 되고, 어닝 등은 이렇게 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수 탱크의 용량을 볼 수 있는 청수 탱크 게이지예요. 지금은 청수 탱크에 물이 하나도 없네요. 들어와서 먼저 바닥부터 볼게요. 지금 바닥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장판인데, 이 장판 재질이 컬러도 약간 중후하면서 너무 집장판 같지 않고 청소하기도 용이하고 꽤 좋은 장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등이거든요. 바닥에 간접등 켜져 있는 게 꽤 예쁜 것 같아요. 만약에 불 끄고 간접등만 켜놓으면 되게 분위기가 살 것 같습니다. 끄고 나면 바닥만 이렇게 보이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무드가 있고 의자 테이블도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밤에 잠자기 전에 다른 직접등 끄고 요 바닥불만 남겨두면 분위기 정말 은은하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 봤으니까 이번엔 천장 볼게요. 천장 보시면은 LED 바가 이렇게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우드로 이렇게 천장을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예뻐요. 딱 봤을 때 예쁘구나, 신경 썼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고 차량 전체적인 디자인이랑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컨트롤 패널이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좌상대는 적산계가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가 250A 들어있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이나 이용량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부에 보일러를 연동하는 버튼으로 생각이 돼요. 소리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작동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까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내부 보일러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버튼은 간접등 버튼이에요. 껐다가 키면 바닥에 있는 간접등이 꺼졌다 켜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엔 USB 도구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USB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꼽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여기서도 전압이 보이고 여기서도 현재 전압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시거 소켓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거 소켓이죠. 그리고 밑에 버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버튼은 전체 전원을 껐다가 키는 버튼이에요. 두 번째 버튼은 메인 라이트, 메인 전원을 끄는 등이고, 세 번째는 사이드에 있는 등을 끄는 등이에요. 네 번째는 프리지, 냉장고를 가동시키는 버튼이고, 다섯 번째가 워터 펌프, 싱크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워터 펌프를 켜는 버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20V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버터를 켜는 버튼이 보입니다. 전기 컨트롤 패널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 문 옆에 있는 기역자 싱크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이 싱크대가 사실 엄청 크거든요. 완전 큰 편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욕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쪽에 욕실이 들어가면은 이 싱크대 크기가 확 줄어들거든요. 캠핑카인데 욕실이 없으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데 반대로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욕실 없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캠핑카를 실제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약 50% 70%의 가량의 분들이 욕실을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있는 차박지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볼일 보는 용도로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욕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동파 관리도 해야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해야 하고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욕실을 보통 창고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르노 마스터는 사실 엄청 큰 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실을 넣으면 전반적으로 다 좁아져요, 공간들이. 그래서 사용하는 게 조금 여러모로 번거로워지는데, 그 욕실을 과감하게 뺨으로 인해서 생활하는 걸 더 편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싱크대 쪽 먼저 볼게요. 싱크대가 굉장히 길고 폭도 넓고 깊이도 상당합니다. 도마를 치워보고요. 깊이가 한 거의 30cm 가까이 깊이가 나오는 것 같고요. 폭은 60, 거의 80cm 가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도 40cm나 되는 굉장히 큰 싱크대예요. 수전도 굉장히 뭔가 고급스럽고 커다랗게 생겼죠. 뒤쪽에는 창이 있고 이 창을 또 열 수가 있어요. 위아래는 레버를 오므리고 살짝 당겨서 창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이 열어집니다. 요리할 때 환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닫아보고, 이쪽에는 각종 식기류들을 걸어둘 수 있는 액세서리도 있고요. 여기에 터치로 등을 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켜니까 훨씬 화사하고 예뻐졌죠. 그리고 싱크대 위에 보시면 선반이 하나 더 있어요. 주방에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올려놓는데 정말 좋은 공간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좌상단에 있는 게 220V 콘센트예요. 그래서 이 콘센트에도 뭔가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싱크대가 이렇게 있고 기역자로 테이블이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요리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이고요. 저희 집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으로 수납함들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는 서랍으로 열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랍으로 열려서 보통 집기류나 작은 그릇들 이런 거 놔두는 용도로 이용하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으로는 또 서랍이네요. 와, 꽤 깊어요. 짐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전자레인지, 이거 저희 집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 저희 집 거랑 똑같은 전자레인지가 여기 있고, 마지막도 서랍으로 생각이 됩니다. 와, 장난 아니다. 엄청 크고 깊은 서랍이 있어요. 프라이팬 같은 거 놓기에도 충분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세로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수납함인데, 이런 곳은 대체적으로 양념통이나 기름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곳인데, 딱 그러면 좋을 것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싱크대 밑으로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컨트롤 패널에서 프리지를 켜면
이렇게 냉장고에 불이 들어오죠. 냉장고 전원이 작동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다시 닫아보고요. 바닥이랑 천장 그리고 싱크대까지 알아봤고 이제 뒤쪽 살펴보려고 합니다. 뒤쪽은 리빙룸이라고 하죠. 이렇게 U자형 소파로 만들어져 있고 가운데 테이블이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 테이블은 높이를 낮춘 다음에 뒤에는 등받이 쿠션을 이동해서 침상으로 변환해서 잠을 잘 수가 있겠죠. 테이블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1명, 2명, 3명, 4명, 5명은 널널히 앉을 수 있고 조금 좁게 앉으면 7명까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큰 테이블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바닥 쿠션인데 높이가 상당히 있어요. 차박하랑 좀 다른 부분에 차박하는 천장이 워낙 가까우니까 쿠션도 좀 낮은 쿠션을 이용하는데 르노 마스터는 뭐 무조건 서서 생활할 수 있는 차다 보니까 쿠션도 되게 넉넉한 쿠션을 이용하고 있고 등 기댔을 때도 굉장히 푹신한 느낌이 들어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차박하다가 캠핑카를 보고 있으면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동안 내가 뭐 하면서 여행을 다닌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체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뒤로 굉장히 큰 창문이 있습니다. 뒤에 문 쪽에도 창문이 엄청 크죠. 그래서 차박 나갔을 때 아마 개방감은 엄청 뛰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특히 뒤쪽 문은 완전히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느낄 수 있는 개방감은 정말 레이라는 차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광활한 그런 개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바닷가에서 후방 뷰 해가지고 캠핑하면 그 느낌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캠핑카는 판매 중에 있는 캠핑카니까 뭐 이대로 두고 저도 르노 마스터를 한 대 빌려가지고 한번 차박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운전석 뒤쪽에 있는 창문입니다. 개방이 되는 창문이고요. 개방을 할 때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을 해서 고정을 할 수가 있고 끝까지 올리면 이렇게 닫히게 되죠. 닫힌 후에는 좀 더 당겨서 고정을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캠핑카 열리는 창문에는 블라인드하고 모기장이 달려있어서 선택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뒤쪽 창문인데요. 이 창문은 조금 특이한데 왜냐하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열리지 않는 이유는 도어가 슬라이딩 도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버리면 슬라이딩 도어와 창문이 충돌되겠죠. 그래서 이쪽 창문은 열리지 않는 창문으로 되어 있고 창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메쉬망은 필요가 없고 블라인드 혹은 커튼만 있으면 되는데 커튼을 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상단에 있는 수납장을 볼게요. 먼저 운전석 뒤쪽에 수납 공간이에요. 총 지금 3개의 손잡이가 있죠.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3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낚싯대처럼 긴 것도 놓을 수 있게 가운데는 통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차 안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짐들을 넣어놓기에 딱 적합하고 그 위에 옷가지 같은 거 넣기에도 적합한 수납 공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번에는 보조석 라인 쪽에 수납 공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지금 여닫을 때 따로 뭘 누르거나 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좌석이 꽤 뻑뻑해요. 열 때 힘을 꽉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행 도중에 갑자기 열린다라던가 하는 사고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수납 공간도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그럼 문들을 좀 닫아 보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앞을 보면은 24인치 LG 모니터가 들어있어요. 이 모니터 스마트 TV는 아니어서 기능이 있진 않은데 한 5만원에서 10만원 주고 크롬캐스트 같은 거 구매하시면 스마트폰 핫스팟 연결 인터넷 하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 쉽게 시청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은 크롬캐스트하고 유사한 샤오미의 어떤 제품을 꼽아놨는데 전원을 껐다 켰어요. 껐다 켰더니 이렇게 실행이 되었어요.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상단에 보이시죠? 캠핑 나가서 캠핑 유튜브 보는 게 정말 꿀잼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TV까지 설명했고 하단 수납 공간 알아볼게요. 먼저 들어오자마자 입구 하단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 수납 공간은 바깥에서 손을 넣어서 물건 빼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용할 때 필요한 짐을 넣어두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고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꼭 이렇게 밖에서 뿐만이 아니라 쿠션을 걷어내면 이렇게 안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원복하고 그리고 벤치 하단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좌측 그리고 우측에 벤치 하단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수납 공간은 제가 침상으로 변환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그쪽 확인이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침상 변환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먼저 낮춰야겠죠. 침상으로 변환하는 방식은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레버를 위로 올리고 좀 당기는 것 같아요. 레버를 위로 올리고 당기면 잘 되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환된 침상 위에 매트를 옮겨서 평탄화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조금 독특한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이 평탄화 매트들 중에서 단 하나의 매트에만 바닥에 합판이 좀 깔려 있거든요. 아마 이 매트일 텐데 맞네요. 이 매트는 바닥이 좀 단단한 매트가 하나 있어요. 단단한 매트를 가져와서 한쪽에다 이렇게 놓게 됩니다. 뭐 이쪽에는 저쪽에는 상관없지만은 이렇게 놓게 돼요.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 테이블보다 매트가 더 바깥으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매트 밑에 합판이 있어야 바깥으로 빠져나온 후에도 단단하게 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은 부분을 채워주면 되는데 남은 부분은 등받이 쿠션을 주로 이용하겠죠. 등받이 쿠션을 깔아주면 됩니다. 이건 치우고 반대쪽에 있는 등받이 쿠션 가져와서 깔아주고 이걸 하나 더 써야 되네요. 이렇게 깔아주면 딱 맞게 돼요. 쿠션이 이것만 하나 딱 남게 되거든요. 남는 쿠션은 두면 되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침실이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확실히 가운데는 테이블 위이긴 하지만 합판이 깔려있는 매트를 두니까 안정적이게 지지가 되고 있고요. 완전 넓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명 이렇게 눕고 이렇게 또 한 명 눕고 또 한 명 누울 수 있는 3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물론 덩치가 큰 3분이 힘들겠지만은 성인 2에 어린아이 1명은 뭐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런 드넓은 공간이고요. 길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잘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조금 특이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뒤에 이렇게 트렁크 도어가 있잖아요. 근데 뒤쪽에 여유 공간이 제법 있습니다. 많아요. 보면 이렇게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했는데요. 이용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이 상태에서 트렁크 도어를 개방할 수가 있어요. 열고 열 수가 있는데 와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뷰는 그냥 공장이기 때문에 앞에 뭐 특별히 보이는 게 없긴 없는데 만약에 바닷가로 상상해보면은 진짜 이게 엄청나거든요. 개방감이 장난 아니에요. 크기가 트렁크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저도 렌트해서 차박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입김 나오네 추워가지고. 그런데도 문 여니까 기분이 확 좋습니다. 문 좀 다시 닫아볼게요. 기분이 좋은데 문은 좀 춥긴 하네. 진짜 트렁크 뷰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하단의 수납 공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우고 하단의 수납 공간 여는 게 조금 번거로운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르노마스터 차량의 특징인데 트렁크 도어 관련된 브라켓 같은 게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열지 못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 하단은 지금 휠하우스가 있고 한전 전기를 분배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면서 인버터 역할을 하는 전자기기가 커다란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 파워뱅크 250A가 매립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합판인데 이 합판 속에 파워뱅크가 매립되어 있더라고요. 전선 작업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그러면 이쪽 수납함을 닫아보고요. 원래 있었던 매트도 깔고요. 그리고 이번엔 반대편 수납 공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도 매트 치우고 다 치우고 나면 수납 공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건 역시 바깥으로 빼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빼서 열어보면 먼저 우측에 청수통이 보여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다음에 좌측으로는 베바스토 무시동 히터가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시동 히터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베바스토 2K가 아니라 5K 5000kg 용량, 더 강한 용량의 베바스토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송풍관 나가는 거 보시면 오른쪽으로 나갈 때 위아래로 지금 Y자로 갈라져 있잖아요. 두 군데로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이쪽 쭉 따라가서 저 TV 뮤트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서 내부 공기를 데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온 배관은 끝이 이쪽에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생활을 할 때 종아리 시리지 말라고 데워주는 역할인데 아주 요긴 하더라고요. 위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복을 해볼게요. 매트도 종류가 있네요. 이 매트가 더 가벼운 매트여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바깥쪽에 있는 매트가 밑바닥이 좀 더 튼튼한 매트 이렇게 깔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석 두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쪽에 있는 매트 깔아주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양쪽 다 지금 매트 걷어내고 이렇게 빼서 이용하는 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공간이 거의 다 차 있더라고요. 이쪽은 인버터가 굉장히 크고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여유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운전석 뒤쪽은 굉장히 큰 청수 탱크가 들어있고 배바스 5K짜리도 배관도 크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남는 공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수 작업할 때 외에는 열 일이 없다는 거죠. 아, 이렇게 만든 게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는 다시 벤치형으로 원복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보리 컬러가 등 쪽으로 가야겠죠. 잠깐 올려놨다가 이 아이를 밀어주시고 테이블 위에 좀 앉아서 이렇게 두고 끝에 이렇게 두면은 정리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 보이진 않잖아요. 아마 숙달 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테이블을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역으로 올려야 하는데 아마도 다시 위로 당기고, 쉽게 되네요. 바로 되네, 바로. 이렇게 구매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고 렌트카 회사에서 판매하기 위해 내놓은 스타모빌의 르노마스터 캠핑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 캠핑카가 만 1년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용 횟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가구들이 꽤 괜찮아요. 꽤 반딱반딱하고 새거 느낌이 나거든요. 새것 같은 중고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만약 영상 보시고 관심이 가신다라고 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장 팀장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차량 보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뿅!